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학 과제 탐구 데이터 마이닝의 세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데이터 시각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 데이터 시각화에도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똑같은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더 잘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요. 효과적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한눈에 그 데이터가 쏙쏙 눈에 보이도록 시각화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인포그래픽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여러분, 인포그래픽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인포그래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볼 거예요. 인포그래픽은 Information Graphics, 이 두 개의 단어의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보, 지식,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빠르고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표현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데이터를 조금 더 잘 시각화해서 한눈에 데이터를 파악하기 쉽게 멋지게 표현하는 방법을 인포그래픽이라고 불러요. 구체적인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쌤이 준비한 것들이 있습니다. 최근 인포그래픽 예시를 가지고 온 건 아니고요. 인포그래픽의 고전이라고 불리는 멋진 예시들을 쌤이 준비해 봤어요. 첫 번째 예시는 존 스노우의 콜레라 지도입니다. 여러분, 존 스노우는 어떤 사람이냐면 1854년을 살았던 그때 런던에 살았던 의사입니다. 이분이 어떤 시각화를 남겼냐면요. 바로 요렇게 생긴 지도를 하나 남겼는데요. 이 지도의 이름은 존 스노우의 콜레라 지도입니다. 존 스노우는 어떤 지도를 남긴 거냐면요. 여기 지금 검정색, 검정색, 검정색 표현된 거 보이세요? 맞아요. 존 스노우는 사망자의 주소를 지도 위에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을 지금 여기 검정색 블럭이 많이 보이시죠? 이 부분을 확대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사망자의 수를 검은색 블럭으로 표시를 하기 시작했고요. 존 스노우는 이 지도를 작성하면서 무엇을 알게 되었냐면 최초 사망자 83명 중 무려 73명이 이 브로드가의 펌프 가까이 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 죽었던 73명 중 61명은 이 펌프의 물을 일상적으로 마시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심지어 펌프로부터 229m 반경 이내에 2주간 900명의 사람들이 사망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였거든요. 특히 이 브로드가 있잖아요. 이 브로드 40번가에 사는 주민들이 전체 주민이 896명이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90명이 사망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구의 10%가 동일한 질병으로 사망했다는 것을 뜻해요. 굉장히 무서운 수치고요.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수치냐면 우리나라는 6.25 전쟁을 겪고 나서 전체 인구의 10%가 사망했다고 해요. 전쟁 기간 동안에 사망하는 수치랑 이 질병을 통해 사망하는 수치가 비슷했다는 건 당시에 사람들이 이 질병에 얼마나 두려움을 가졌을지를 보여주는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예시와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 수가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0%를 이제 조금 넘어섰죠. 그만큼 인구의 10%라는 건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지위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걸 알게 됐고 존 스노우는 무엇을 의심했냐면 이 펌프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런던의 사람들의 위생 수준은 굉장히 취약했어요. 어느 정도로 취약했냐면 의사들이 시체 해부를 막 하는 실험을 하다가 산모가 아이를 낳는다고 하면 손도 씻지 않고 그냥 가서 아이를 받을 정도로 위생관념이 없었고요.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근데 존 스노우가 처음으로 이 물이 문제인 것 같아. 콜레라는 수인성 전염병인 것 같아. 물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이 물을 의심해봐야겠어. 라는 걸 사람들에게 이 지도를 통해서 전달하기 시작하고요. 사람들한테 물을 끓여 먹을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에 만연했던 콜레라가 점차 줄어드는 계기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잘 만든 시각화 하나가 사람들의 목숨을 살렸던 굉장히 결정적인 예시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도 보여드릴게요. 이 예시의 이름은 로즈 다이어그램이에요. 생긴 게 장미를 닮았나요? 네, 장미처럼 생겼다고 해서 로즈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르고요. 이 시각화 자료를 만든 사람은 놀랍게도 나이팅게일입니다. 여러분 나이팅게일 알고 계시죠? 맞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백의의 천사, 간호사 나이팅게일이 맞습니다. 여러분은 간호사로만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나이팅게일은 수학계에서는 엄청난 통계학자로도 유명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쌤이 이렇게 정리를 해왔는데요. 나이팅게일은 저 로즈 다이어그램에 크림 전쟁에 참전한 영국군의 사망 원인을 담았습니다. 시기는요, 1854년. 다시 말하면 좀 전에 보셨던 그 존 스노우 시기와 되게 겹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시기에 위생관념이 전국 전체적으로 생기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나이팅게일은 무엇을 조사했냐면 1854년과 1855년에 각각 월별로 사망자 수를 조사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특별하게 생긴 모양인데요. 나이팅게일이 담은 그래프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큰 회색 부분에 담겨 있는 건 전염병에 의한 사망을 뜻합니다. 그리고 하얀색 부분에 담겨 있는 게 부상에 의한 사망을 뜻하고요. 나머지는 기타 원인에 의한 사망을 뜻해요. 즉, 이 그래프를 보는 순간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전염병에 의한 사망이 가장 많다는 거 보이시죠? 나이팅게일이 이 자료를 조사하면서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병영 사망자의 87%가 전투와 상관없는, 다시 말하면 전투에서 입은 직접적인 부상과는 상관없는 추가적인 질병 감염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이팅게일이 이걸 가지고 어디에 갔냐면요. 고위 관료들을 찾아갔어요. 이 통계 자료를 들고 고위 관료들을 사실 나이팅게일이 여러 번 찾아갔었는데 고위 관료들이 복잡한 수치를 읽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팅게일은 이 시각화를 선택했고요. 이 시각화를 들고 가서 드디어 고위 관료들을 설득했고요. 나이팅게일은 병원의 위생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예산을 따내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만에 병원의 위생 상태가 혁신적으로 좋아졌고요. 사망자가 급감하는 효과를 얻게 됐어요. 어느 정도로 급감했냐면 이때 당시에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42%가 사망했었는데 1년 만에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2%만 사망하는 것으로 굉장히 그 사망률을 낮출 수 있었다고 해요. 핵심은 요 데이터를 가지고 가서 고위 관료를 설득해서 위생 상태를 개선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이팅게일의 이런 공로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받아서 당시에 남성 회원이 하나도 없었던 영국의 왕립 통계학회의 최초의 여성 회원이 되기도 했었어요. 데이터 시각화의 굉장히 고전적인 사례고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굉장히 멋진 시각화의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통계를 시각화한다는 것은 이렇게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멋진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우리가 인포그래픽을 어떻게 제작하는지 한번 알아볼 거예요. 일단 문제를 인식하는 과정이 있어야 할 거고요. 주제를 정확히 찾으셔야 합니다. 무엇을 나타내고 싶은지. 그 다음에 그거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자료를 분석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정보를 정렬하고 여러 번 스케치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번 반복하면서 내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데이터를 짜잔 하고 시각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시각화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쌤은 오늘 두 가지 주제를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주제는 효과적인 표현법을 한번 여러분이 배워보셨으면 좋겠어서 이 자료에는 어떤 그래프가 효과적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료에는 어떤 그래프가 효과적일까라는 걸로 이야기를 하려면 여러분께 데이터를 드려야겠죠. 근데 데이터를 쌤이 표로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줄글로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줄글로 제시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여러분은 신문기사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볼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읽고 싶지 않죠. 자, 우리는 이 읽고 싶지 않은 데이터를 눈에 보기 쉽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게 오늘의 목표예요. 그래서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스마트폰 성별 가입자 비율이 남성 70%, 여성 30%라는 내용의 데이터예요. 사실 말도 안 되죠. 우리나라는 남성, 여성이 거의 절반 정도씩 스마트폰 가입을 했을 텐데 이거는 그냥 연습용 자료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 데이터는 아니고 연습용 자료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스마트폰 성별 가입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각화할 때 스마트폰 모양이 있으면 좀 더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남성과 여성을 시각화하면 더 좋겠구나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남성과 여성을 컬러로도 이렇게 구별하셔도 좋아요. 물론 이렇게 남성 파랑, 여성 핑크 이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뭐 이거 여러분이 성차별적인 색깔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이 색깔로 표현하시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쌤은 일반적인 표현법을 그냥 따라서 표현해 보려고 오늘 하는 거고요. 여러분은 뭐 보라, 초록 이런 색깔, 다른 색깔로 하셔도 됩니다. 대신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남성이라는 범주는 같은 색깔 계열로 여성이라는 범주는 같은 색깔 계열로 표시를 하는 게 시각화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남성 하나를 시각화할 때 빨주노초 파남보 모든 색깔을 쓰면 오히려 시각화에 방해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색깔 계열로 시각화를 하되 비중이 높은 부분을 더 진한 색으로 표현하는 것, 그게 일반적인 시각화의 방법입니다. 여기 보시면 굉장히 줄글이 긴데 이거를 끊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선 첫 번째 남성 가입자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줄글로 나와 있었던 부분 중에 쌤이 남성 가입자 부분만 띄워왔거든요. 자, 거기서 우리는 오늘 누적 막대 그래프랑 원 그래프를 비교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누적 막대 그래프 뭔지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맞아요. 비율에 따라서 쭉쭉쭉쭉 막대 모양으로 쌓아놓은 그래프예요. 일반적인 막대 그래프가 아니라 길다란 하나의 바 형태입니다. 원 그래프도 비율에 따라 쭉쭉쭉 쌓아서 원을 만드는 파이 형태의 그래프이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비교할 거예요. 이유는 요 두 가지 그래프는 합이 100%인 비율 그래프를 시각화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자료를 시각화할 때 요 그래프가 효과적인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 줄글로 나와 있었던 걸 표로만 나타내도 우리는 굉장히 쉽게 자료를 파악할 수 있어요. 저 줄글을 표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남성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가 각각 스마트폰에 가입한 비율이 요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그래프는, 아니, 이 비율은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뭐 특정 데이터가 엄청나게 크고 다른 데이터가 엄청나게 작고 이런 게 아니라 약간 데이터 간 편차가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은 비율 데이터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 여성들의 자료를 가지고 오면 느낌이 좀 달라요. 쌤이 이거 가짜 자료라고 했죠. 실제 자료가 아니라 그냥 연습을 위해서 만든 거니까 그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자료가 이상하더라도. 자, 지금 이 자료에 따르면 30대 가입자가 20%, 40대가 무려 여성 가입자 전체의 50%를 차지한다고 되어 있고요. 50대, 60대, 70대 이상이 이렇게 각각 차지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쌤이 이렇게 특정 데이터가 전체 과반수를 차지하는 데이터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자료를 그냥 만들었어요. 그럼 한번 봐주세요. 이 데이터의 특징이 뭐냐면 가장 큰 데이터가 50%, 두 번째 데이터가 20%죠. 이렇게 가장 큰 데이터와 두 번째 큰 데이터가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비율 데이터입니다. 자, 지금 두 가지 자료 비교했어요. 바로 직전에는 뭐였냐면 남성 데이터는 데이터 간 편차가 크지 않았고요. 지금 여성 데이터는 데이터 간 편차가 굉장히 큰 데이터라는 걸 확인하셨죠. 이때 어떤 게 효과적인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쌤이 생각하는 정답부터 먼저 알려드리자면 데이터가 큰 여성 데이터는 원 그래프가 좀 더 적당하고요. 데이터의 차이가 별로 편차가 크지 않은 남성 가입자는 누적 막대 그래프가 조금 더 적당합니다. 물론 양쪽 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막대 그래프나 거꾸선 그래프로 나타나셔도 돼요. 그런데 쌤이 원하는 건 오늘은 합이 100인 비율 그래프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비교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데이터가 편차가 크다면 하나 큰 거를 요렇게 원그래프로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시각화에 효과적입니다. 이걸 강조하는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반면에 데이터가 굉장히 비등비등한 건 원그래프에 나타내면 차이를 쉽게 알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히려 데이터가 차이가 작을 때는 이렇게 누적 막대 그래프로 100%를 표현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셨으면 알겠지만 남성 데이터 보시면 남성의 70%가 이렇게 스마트폰 가입자라는 거, 여성의 30%가 스마트폰 가입자라는 걸 이렇게 스마트폰 모양으로 표현한 거 보이시죠? 맞아요. 이렇게 효과적인 데이터를 나타내기에 좋은 시각 자료를 그래프에 넣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형상화를 했고요. 여성은 효과적인 표현법인 원그래프, 남성은 효과적인 표현법인 누적 막대 그래프로 표현했어요. 자, 여기서 또 주목하실 점은 가장 비율이 높은 부분이 더 진한 색인 거 보이시죠? 여성도 남성도 진한 색으로 표현했고 가장 비율이 적은 부분을 흐린 색으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그래프를 표현할 때는요. 요렇게 1, 2, 3, 4분면으로 나눈다고 쳤을 때 여기 첫 번째 1, 4분면부터 가장 큰 데이터를 표시하는 게 원칙이에요. 여기 보시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런 순으로 표시해서 이 중간에 가장 큰 데이터가 나와 있죠. 누적 막대 그래프는 보통 이렇게 순서대로 표현하는 게 원칙이고요. 원그래프는 가장 큰 데이터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원칙입니다. 약간 표현법이 다르죠? 이거 일반적인 표현법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뭐 100%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왕이면 일반적인 표현법을 따르는 게 좋죠. 자, 쌤은 여러분한테 오늘 원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의 선배들한테도 쌤이 똑같은 데이터를 주고 다시 한번 시각화해 볼 것을 요청했었어요. 왜냐면 인포그래픽에는 정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방법으로 다시 시각화해 보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한번 볼게요. 자, 요거 보시면 여러분 느낌 오셨나요? 맞아요. 스마트폰 사용자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형상화했고 요새는 블루투스 이어폰을 더 많이 쓰는데 이 당시만 해도 이렇게 끈다리 이어폰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쌤이 수업할 때. 그래서 요 이어폰을 가지고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형상화했습니다. 여성은 원그래프, 남성은 누적 막대 그래프로 잘 표현한 거 보이시죠? 자, 이 학생은 사실은 좋은 시각화인지를 조금 고민해 보셔야 하는 표현인데요. 남성의 70%, 여성의 30% 이렇게 가입했다는 걸 와이파이 모양으로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이게 70, 이게 30인지 눈에 잘 들어오지는 않죠. 그래서 멋있는 표현을 생각하려고 했지만 직관적으로 다가오지는 않는 표현법이기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하셔야 하는 표현법입니다. 그리고 누적 막대 그래프를 스마트폰 모양 안에 넣었고요. 그 다음에 애플 로고를 활용해서 이렇게 원 그래프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로고까지 이렇게 깨알같이 넣어줬어요. 근데 이런 로고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조금 더 시각화를 멋지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쌤은 이 친구의 시각화도 되게 멋지다고 생각했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남성 70%, 여성 30%가 가입했다는 걸 저울 모양으로 표현했어요. 남성이 더 많다는 거죠. 비중을 저울 모양으로 표현했고 남성 가입자를 이렇게 누적 막대 그래프로, 여성 가입자를 원 그래프로 잘 표현해 줬습니다. 이것도 되게 멋있는 시각화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학생도 되게 멋졌는데요. 본인이 스마트폰을 언제 제일 많이 하나 생각해 봤더니 이동하는 시간에 많이 하더래요. 그래서 지하철을 이렇게 형상화했습니다. 남성 70%, 여성 30%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 지하철 노선도인 거 보이세요? 네, 스마트폰에서 지하철 노선도를 보는 것처럼 형상화를 해서 남성은 누적 막대 그래프, 여성은 원 그래프로 너무 멋있게 형상화를 했죠. 그리고 이게 가장 고전적인 형상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스마트폰 모양이 보이시고요. 남성과 여성 보이시죠? 그래서 고전적으로 표현하긴 했는데 여기 70, 여기 30처럼 보이시나요? 네, 비율을 설정할 때 조금 더 주의를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요거 한번 봐주세요. 이 학생도 스마트폰 모양으로 가운데 형상화를 했고요. 남성은 넥타이, 여성은 목걸이가 떠올랐대요. 그래서 누적 막대 그래프를 이렇게 넥타이 모양으로 원 그래프를 목걸이 모양으로 넣은 학생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창의적인 표현법으로 오늘의 데이터를 시각화해 주시기를 바래요. 수고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주제도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안녕.